디지털 혁명의 총화 블록체인 경제 전문 방송 NBN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국내외 블록체인과 경제 그리고 디지털 자산 경제 현안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드리는 블록체인 경제 인사이트 진행을 맡고 있는 KDA 한국 디지털 자산 사업자 연합회장 강성호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최근 디지털 가상 시대를 맞아서 국내외적으로 핫한 주제, 대체 불가능 토큰 NFT, 국내외 이슈와 문제점, 그리고 미래 가능성 대안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출연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송인규 디지털 자산 투자 포럼 회장님이시고요. 현재 고려대 개명교수 겸 인큐텍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송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최재용 한국 NFT 협회장님, 4차 산업혁명연구원 이사장과 한양대 메타버스 전략지도 교수를 맡고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이어서 정승익 메타저널 대표님, 서울사이버대 메타버스 겸임교수와 메타피아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현업과 학문을 동시에 하고 있는 쟁쟁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이제부터 대체 불가능 토큰 NFT, 요즘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NFT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예. 국내외 시장 동향은 어떤가? 앞으로 확장 가능성은 있는 건지, 대표적인 NFT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법제도라든지 저작권 문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투자 팁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속 시원하게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먼저 그러면 이제 그 대체 불가능 토큰 NFT가 지금 시장 규모는 어떤가? 그리고 향후의 가능성, 전망은 어떤지 우리 그 정승익 메타저널 대표님 언론에 계시니까 정보를 많이 하시겠죠? 네, 좀 말씀해 보시죠. 예.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 NFT 시장 공식 규모 데이터가 없어가지고요. 현재 이제 세계 최대 거래소인 오픈시 클레이튼 올타임 자료를 통해 대략적으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클레이튼으로 발행된 NFT의 올타임 거래량을 보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300만 클레이 정도 되고요. 고점일 때는 약 5,000원이었지만 현재는 약 200원 정도로 이제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000원 정도 이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된다면 거래량은 한 30억 정도로 추산되고요.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 시장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김치 NFT 대장주인 메타콩즈가 바닷가가 약 100만 원 정도 수세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며 약 10,000개 정도 발행된 거로 기억한 걸로 하고 있는데요. 약 지금 한 100억 원 정도 시가총액을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NFT의 경우 이제 유동성이 워낙 낮으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이제 크립토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마 NFT 장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반면에 정 대표님, 네네. 그 NFT 시장이 아주 바닥세를 헤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바닥세로 현재는 아직까지 이제 미국의 금리 또한 지금 워낙 이제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츰 풀어가지게 되면 아마 점차 NFT나 이제 코인 가격도 자연스럽게 그럼 상승할 전반적으로 거라고 봤을 때에 NFT의 시장 성장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네, 충분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정 대표님께 자꾸 질문을 드리네요. 언론에 계시다 보니까 그러는데 짧게 네. 시청자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할 만한 네. 대표적 사례. 네. 예. 뭐 시청자분들이 번쩍 이제 눈뜨게 할 만한 사례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크립토 펑크 안에 BAYC가 있고요. 이런 이제 NFT 경우는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이제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세계로 따진다면 샤넬백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샤넬백을 가지고 다닌다면 가방에도 이제 1,000만 원을 쉽게 쓸 수 있는 존재이고 만약에 제 SNS 개인 프로필이 BAYC라고 하면 프로필 사진에도 2, 3억을 쉽게 태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기 자신의 이제 퍼스널 브랜딩하는 데는 아주 큰 역할을 할 그러면 수 있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BYC 같은 것을 그 우리나라도 뭐 개인들이 좀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네, 충분히 네,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가 일례로 제 주변에도 이제 BAYC 홀더분이 몇 분 계신데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미팅을 가게 되면 회사 규모나 자신의 이제 실력을 증명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제 프로필 사진이 BAYC다 이러면 제 자신을 증명하는 시간을 조금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예, 시청자들 잘 들으셨죠? 본인들의 기업이나 단체나 개인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최재용 우리 NFT 회장님, 네. 그러면 국내는 어때요? 국내도 국내요? 이게 뭐 시청자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할 만한 게 뭐 있나요? 네. 뭐 다들 많이 아실 겁니다. 메타콩즈 굉장히 히트를 쳤지만 뭐 지금 경영진들 문제가 있어서 많이들 실망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잘하고 있는 데가 이제 선미아 클럽입니다. 네, 선미아 클럽이 그 아무런 문제도 없고 또 커뮤니티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초대받아서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거기 파티에 한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파티도 하고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를 잘 진행하고 있는 데가 바로 선미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국내에서는 그런 이제 PFP 말고 예. 대기업에서 많이 진출을 합니다. 뭐 대기업 어떤 사례가 있어요? 현대자동차, 예, 현대자동차, 뭐 모빌리티, TFT 만들고요. 그다음에 백화점, 신세계 롯데에서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멤버십처럼 활용을 합니다. 네, 그 NFT를 가진 사람한테는 멤버십으로 활용 상당히 그 괜찮겠네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신세계나 뭐 롯데 같은 데는 그 NFT를 갖고 있으면 이제 혜택을 많이 줍니다. 혜택을 뭐 주차 준다. 시간을 더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줍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그 송인규 디지털 자산 투자 포럼 회장님, 투자를 좀 많이 점검하시는 분이니까 그럼 NFT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우리 시장을 점검을 했는데 그럼 그 국제적인 시장을 봤을 때에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흘러가고 있나요? 예, 그 앞서 두 분이 얘기했던 거에서 답이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스타트업 중심으로 시작했었던 시장이었는데 이제 큰 기업들이 들어오는 시장으로 지금 변환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대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레딧이라고 하는 소셜이 있는데 월간 사용자 수가 약 4억 5천만 명 정도에 달하는 4억 데입니다. 5천이다. 2011년도에 자체 NFT를 발행을 했고요. 네. 작년 1년 정도 지났을 때 일 거래량이 20억이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 20억은 오픈시, 세계 최대 거래소의 오픈시의 거래량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소셜이라고 볼 수 있는 데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잖아요. 페이스북, 거기가 지금 이제 그 NFT를 다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NFT 민팅하고 전시하고 이런 툴킷을 다 제공을 해주고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폴리곤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 솔라나, 팬텀 등등 이런 플랫폼도 이제 확장할 계획을 다원화시킨다는 거죠?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소셜 미디어의 이제 웹2 기업의 웹3 이제라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제 다른 유형의 회사들 예를 들면은 스타벅스, 나이키, 아디다스 뭐 대중성 있는 기업들이 참여한다는 얘기죠. 예, 이런 데들이 이제 웹2 기업에서 웹3를 선언하면서 NFT를 발행을 하고 있는 대중성 겁니다. 있는 기업, 예. 웹3.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난주에 끝났던 CES에서 사실은 웹3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채택이 됐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트렌드라고 해야 되죠. 웹3가 채택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달라지는 거는 뭐냐면 전에는 주주나 주식 중심의 이런 이제 그 웹2 세상에서 웹3 세상이 되면은 주주보다는 전체적인 생태계 그리고 주식뿐만이 아니고 NFT나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코인 이런 걸 포함한 세상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그러면은 웹3라든지 대기업 그리고 단순한 주주 중심이 아니라 다중에 참여하는 생태계 중심으로 간다는 의미 있는 말씀이네요. 네. 정승익 대표님. 네. 그러면 정 대표님이 보시기에 네. 우리 한국 국내 시장은 그 외국 시장에 대비해서 어떠한 방향성이나 특성을 갖고 있는지.
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메타콩즈, 선미아, 뭐 도시사운드클럽, PBCC 등 우수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중에 있고요. 초창기에는 이제 수익화가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코인처럼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였지만 현재는 뭐 적게는 뭐 50%에서 많게는 뭐 95%까지 손해를 하는 폭락하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손실을 아니 잠깐 끼쳤고, 거기 질문요. 네네. 근데 왜 이게 하락이 되죠? 아마 그 크립토 시장에서는 아마 상승장에서는 이제 NFT까지 같이 상승을 했는데 현재에서는 이제 크립토 시장이 무너지니까 아마 거기 불신에 대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지만 이제는 이제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허상 부분이 많구나 이제 지각을 한 거죠. 그러면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갔다가 네. 빠진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지금 NFT에 먼저 구매하신 분들은 거의 다 100%, 거의 95%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태계 확장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네, 참여했다가 맞습니다. 네네. 크립토 시장이 하락세면서 자동적으로 네, NFT도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술성 부분에서는 국내는 어때요? 예술성 부분에서는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가지고 있던 아트워크 시장에서 그거를 디지털 파일로 이제 변환하는 상태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작가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NFT는 전부 다 이제 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자는 있는데 소비자가 없는 지금 그런 아하.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인규 회장님, 아까도 국내 NFT 시장이 코인처럼 투자적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NFT가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정말 돈을 확 번 대박난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예, 그 사례는 대단히 많고요. 네. 그 그 투자 중에서도 좀 도드라진 거. 예. 우선은 투자 가치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우리 정 대표님이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NFT 종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의 원칙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가장 예. 그래도 대박을 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BAYC나 크립토펑크 같은 것들이고 이제 이것의 가장 보편적인 용도와 가치는 프로파일 픽처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페이스북의 사진이나 인스타그램에 그거를 이제 올려놓으면은 마치 아까 샤넬 명품 백이나 똑같이 예를 들면 제가 100억짜리 그 BAYC를 제 프로필 사진에 옮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은 쟤는 프로필 사진이 100억짜리면 쟤는 돈은 1조 원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데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예. 그쪽의 권위를 내가 차용하는 거네요. 이거는 인간의 과시 욕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과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사용됐다. 그게 프로파일 픽처가 성공된 배경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박이 난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첫 번째로 이제 가장 큰 대박이 냈던 건 비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First 5,000 Days라고 5,000일간의 이제 사진 기록을 NFT로 2021년 4월에 경매를 해서 무려 800억이 넘는 가격으로 이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야?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NFT가 뭔데 이게 800억에 낙찰이 되지?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끌다 보니까 세계 최초의 그 NFT라고 불리는 게 크립토펑크입니다. 그렇죠. 2017년에 발행을 해가지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10,000개를 찍어서 9,000개를 공짜로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비플이 뜨니까 갑자기 크립토펑크가 뜨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 그 비트코인 시기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같이 뜨면서 순식간에 크립토펑크 10,000개가 이제 팔려나가고 그렇죠. 유니콘이 돼버린 거고요. 그게 크립토펑크의 사례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스포츠 분야에서는 NBA 탑샷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르브론 제임스가 막 드리블 해가지고 덩크슛을 확 넣는 아주 짧은 동영상을 NFT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몇억 원 호가 이제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디센트럴랜드나 예, 샌드박스 예, 예. 이런 데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부동산, 그러니까 NFT를 수십억에 팔렸던 사례가 2021년 대단히 많고요. 거기에는 물론 삼성전자도 있고 뭐 PwC 같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최고의 대박의 사례는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BAYC고요. BAYC는 크립토펑크랑 좀 유사한데 10,000개를 찍었어요, 똑같이. 10,000개를 찍었는데, 펑크 대신 원숭이로 바꾼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커다란 차별점은 뭐냐면은 크립토펑크는 파일 이미지를 넘겼지만 소유권은 넘겼지만은
저작권을 넘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 소유권은 다른 데서 그러니까 프로파일 픽처 같은 거 말고는 쓸모가 없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 BAYC는 모든 저작권을 같이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예. 프로파일 픽처도 물론 쓸 수 있지만 내 티셔츠에도 새길 수 있고 그렇죠, 내 그렇죠. 운동화도 새길 수 있고 그러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데들이 BAYC를 사가지고 그걸 찍으니까 너무나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대박을 낸 케이스는 BAYC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그 최재용 NFT 회장님. 네. 예.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력이 G10-10이라고 차타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맨날 남의 나라 사례만 볼 수는 없으니까 네. 현장에서 NFT 회장님으로 뛰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국제적 규모는 안 된다 하더라도 좀 국내에 대박 났다. 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은 외국 시장까지도 좀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그 전직 미국 대통령 그 도널드 트럼프 NFT가 나왔어요. 네. 근데 완판됐습니다. 예. 그때 저도 하나 사놓을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했는데 그 정도로 유명인이 NFT를 발행을 아니 하면 그게 그 한국에서 발행했단 말이죠. 아니죠. 미국에서 발행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국내 사례. 네,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국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대통령, 네, 뭐 트럼프 원체 뭐 유명한잖아요. 네, 그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샀다는 얘기죠. 전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 누구냐? 저는 뭐 조용필이라고 생각해요. 조용필, 네, 가수 조용필 아니면 서태지. 그럼 조용필은 한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살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0대 정도는 서태지, 뭐 이런 유명인들이 좀 그 NFT를 발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국내 사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미아 클럽이 가장 잘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그 홀더가 한 2,1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이제 한 번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어쨌든 가수니까는 뭐 초대도 하는 거예요. 아니 대전에서 그러면 서울에서. BTS는 네. 왜 NFT를 안 할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BTS를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니 방송을 왜냐면은 통해서 BTS가 네. 한다면은 뭐 전 세계 그렇죠. 아미들이 네, 대박을 네. 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그런 유명인이 하면 좋겠고 BTS도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좀 구매를 할 것 같은데 왜 안 하는지는 제가 BTS한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미들 반대했습니까? 네. 아미들이 오히려 반대를 했습니다. 아미들이 반대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요거와 관련해서 정해진 제 생각은 우리나라가 전통 문화가 많은 그쪽도 좀 접목시킬 만한 게 국내는 없을까요? 아, 저희요? 예. 전통적으로 할 만한 거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다 보니까 좀 저희가 3D 모델링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저희 회사로 연락 오는 친구들 중에서 한복을 이제 3D 모델링을 해서 이제 자기한테 보내달라. 그럼 자기가 다른 플랫폼 올려서 그거를 자기 캐릭터가 입고 다니겠다. 이런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저희가 모델링 해주고 NFT로 판매를 해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네네. 좀 그런 부분을 우리 문화를 가지고 네네. 좀 국제 시장에 NFT를 활용해서 진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예. 물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현상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NFT 시장이 확장 성장할 것인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정 대표님, 네. 지금 뭐 우리나라 전세적으로 코인도 보면 네. 지금 뭐 제도화가 안 돼서 투자자 보호가 안 된다 등등 말이 많은데 최근에 와서야 유럽연합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그럼 그 NFT 같은 경우는 뭐 심지어는 코인이다 아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적으로도 개념이 정립이 안 됐다. 논란들이 많죠. 네, 많습니다. 그럼 NFT에 대해서 지금 그 국제적인 동향이나 국내의 그 법적인 동향은 어떤가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이제 국내의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TF의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 기반 적금 지침서를 통해서 NFT는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결제 및 투자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고 이렇게 밝힌 바 이게 있고요. 결제 수단으로 쓸 경우 인정하자.
네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네네. 두 번째로는 한국 쪽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금융당국에서는 NFT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개별 사안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법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국회 법률안 보고서에는 NFT는 다양한 형태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정의에 포섭되는 경우를 동법으로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이제 이번 달 1월 16일 국회 법안 심사에서 결정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올해부터 적용하는 가상자산 주석 공시 제도에는 NFT를 디지털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지금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코인과 달라서 네네.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지급결제 쪽은 네, 코인 쪽으로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금융 쪽은 코인 쪽으로 보지만 NFT는 아직까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손인교 투자 포럼 회장님. 네. 그럼 이제 법제도적인 측면은 우리 점검을 해봤는데, 뭐 저도 이제 그 평생 공직을 했습니다만은 법이 있더라도 어디 뭐 담당하는 부처가 있어야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 점검을 했지만은 디지털 자산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래서 지금 논란도 보면은 어느 부처를 할 것이냐 설왕설래하죠. 예. 그럼 어느 부처가 하는 것이 좀 총괄 부처는 어떻고 관련 부처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이제 우선은 이런 관련 부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련 법을 찾자면은 이제 특금법이고요. 그 특금법에는 가상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에 의하면은 NFT가 당연히 가상자산에 포함되어야 돼요. 근데 금융위에서의 유권 해석은 뭐냐면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금융위의 이제 그 일관된 입장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에 있었던 가상자산은 뭔가 항상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NFT 같은 경우는 어쨌든 디지털 파일을 통해 가지고 발행이 되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이제 현 정부 출범하기 전에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정부의 공약 사항이 어쨌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별도의 부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 취지는 뭐냐면 디지털 자산은 금융 자산이랑은 달리 보겠다. 그리고 금융위의 일방적인 그런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규제와 더불어 지능, 일자리 창출, 국가 경쟁력 이런 거를 이제 동시에 생각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들어가 있었던 거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반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NFT의 범위가 아까 우리 그 정 대표도 점검을 해줬지만은 일본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리고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쓸 때는 토큰 코인의 성격이 있다. 그럼 이제 전체 지급 결제형은 어차피 그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주부처로 하겠지만 이제 그 외 전체를 포괄은 어디가 해야 될까요? 뭐 그래서- 심지어 뭐 문화부가 해야 된다. 아닙니다. 말이 그러니까 많잖아요. 그 원래 정부가 그때 이제 발표했었던 내용에는 디지털 자산 진흥청 같은 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것이 최근에 약간 변화가 돼서 디지털 자산 위원회 마치 금융위원회처럼 디지털 자산 위원회 같은 거를 이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제 사실 NFT는 그 기초가 된 디지털 파일의 성격에 따라서 너무 여러 가지가 다양합니다. 이거를 사실 어떤 하나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거든요. 실물 자산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당연히 금융 자산도 NFT를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여러 가지 아트도 발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그 기준을 가지고 뚝딱 이제 처리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 저는 관장을 해주고 그러면 디지털 자산 위원회에서 관장해주기를 이제 바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할 수 없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에 따라서 증권이랑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증권이랑 유사하면은 투자자 보호라고 하는 좀 다른 그런 이슈하고 충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금융위의 그 입김을 배제하기 어렵고 금융위에 넘겨야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 디지털 자산 코인은 한정적이지만은 NFT는 지급 결제 기능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뭐 그 여러 가지 있으면 뭐 문화부 얘기도 나오는데 디지털 자산 기본법처럼 NFT에 별도의 기본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사실은 디지털 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NFT가 되는 거고요. 그동안의 얘기만 됐던 것이 가상 자산인 거고요. 그리고 법정 화폐도 스테이블 코인이란 형태로 디지털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불리우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정의가 되고 관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정 대표께서도 아까 그 정리를 해주셨지만 현재 국회에는 그 가상자산을 담당하는 정부위원회에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법이 발의가 되어 있고 작년도 정기국회에 이미 상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도 정기국회와 작년도 임시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못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16일 날 디지털 자산 1단계 법안을 법안 소위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서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은 NFT를 디지털 자산법에 포함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도 결정이 될 거다 하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그 송 회장님 말씀하셨던 그 관련 디지털 자산 관련 부서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그 디지털 자산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그러나 NFT 관련해서는 지금 어디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의견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정승익 대표님,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의 장점이 모든 정책이 수출 지향주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5천만 인구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외국 시장을 진출을 안 했을 때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80년대 저도 이제 그 유럽 가봤더니 뭐 일본 뭐 사무라이 영화가 정말 팔을 치더라고요. 그러다가 요즘 인류가 사라지고 한류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그 수출 지향령에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언론에 계신 차원에서 보면 정 대표님 보시기에는 한국의 NFT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려면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정말 간단한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제 지능 정책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정책을 수립하는 순간 세금이 투입이 됩니다. 세금이 투입되면 또 다른 부서에 세금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규제를 만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도움이 저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뭐 대한민국의 디자이너 분들이 워낙 이제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무대만 잘 세팅을 해준다면 대한민국 선조분들이 그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것처럼 후손들이 자신의 디자인 역량을 잘 발휘해서 아마 세계 시장을 아마 제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외국 정부 및 이제 국제기구 트렌드에 따라서 최소한의 법은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법은 지금 요즘도 보면은 저도 사실 뭐 코인을 투자를 하지만 네, 승자 독식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 그 아까도 그 우리 전체적으로 세 분이 얘기가 NFT는 투자적 관점으로 99%가 접근하더라 일반인들인 경우에 그러면은 그 어떤 차원에서 기본적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일단은 지금 뭐 KBS나 MBC, SBS 다큐멘터리에서 코인 사기를 당한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반은 사기를 당한 거지만 반은 그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코인 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뭐 가격이 폭락함으로 해서 피해를 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코인 다단계 사기라든지 있지도 않은 코인을 홍보해서 판매한 행위들 그런 거를 잘 법제화를 해서 아마 피해자들을 전부 다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든다면 아마 이런 코인 생태계나 NFT 생태계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 회장님, 그럼 우리가 정 대표님 얘기를 들어봤을 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법에다가 NFT를 합의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법에 NFT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들어가면 정의상. 코인처럼 똑같이 대우를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코인도 디지털 자산이고 NFT도 디지털 자산이고요. 그 법에 들어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당연히 투자자 보호랑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아무 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발행이 남발이 되고 그다음에 상장 과정도 불투명하고 어떤 기준에 상장하는 건지도 모르고 어떤 기준에 퇴출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상장돼 있는 동안 가격이 얼마나 많이 조작이 되고 있는지 뭐 매니플레이션 이런 것도 지금 방치되어 있고 그런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은 당연히 규제와 규율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송 회장님께 그러면은 국내 기업들인 경우는 국내 시장이나 외국 시장을 겨냥을 했을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국토가 인구가 작다 보니까 외국 시장에 진출을 해야 미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웹3 전략이고 그거를 저는 제 나름대로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트리플 크라운 전략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세계의 왕관이라는 거고요. 이 용어의 그 원천은 경마 대회에서 세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말을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야구에서는 타점, 타율, 홈런을 1등을 하면 그걸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세계 최초로 경영학에 이제 도입을 해서 자, 주식,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 내지는 NFT 그리고 코인 세 가지를 모두 다 유니콘을 만들면 트리플 크라운이다라고 이제 저는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의 중요한 전략이 주주와 주식 중심의 전략이었었다면 이제 트리플 크라운을 구사해야 되는 웹3 세상에 되면은 주주 중심에서 주주를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지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주식 중심에서 주식뿐만 아니고 NFT, 디지털 자산, 코인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이제 바라보는 활용하는 그런 경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구체적인 사례가 앞서 조금씩 말씀을 드렸던 BAYC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제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BAYC는 처음에 NFT를 시작을 해서 NFT로 유니콘을 만듭니다. 근데 유니콘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크립토펑크는 소유권만 넘겼는데 저작권을 넘겨가지고 세컨더리 저작물이 무한대로 만들어지면서 생태계가 굉장히 커지는 전략을 구사를 했었던 것이 난리분 되지 않아요? 난립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그 커뮤니티가 커지는 거죠. 시너지 효과를 그런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제 NFT 유니콘 전략이었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코인인 에이프 코인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에이프 코인, 에이프 코인 기축 통화를 말하는 그렇습니다. 에이프 코인도 유니콘이 되는데요. 그 전에는 그냥 이더리움을 써서 다 거래를 했었어요. BAYC 커뮤니티에서도. 근데 이제 BAYC를 거래할 때는 에이프 코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 그런 소위 겁니다. 말하면 그 플랫폼의 생태계 기축 통화를 그렇습니다. 쓰는 거죠.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코인 전략으로 해서 유니콘이 된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주식인데 원래 BAYC를 만든 건 이제 유가랩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스타트업이죠. 그래서 이 유가랩스는 이제 어떤 전략을 구사하냐면은 이제 메타버스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메타버스. 그 전에도 사실은 BAYC 홀더들을 위해 가지고 디센트럴 랜드나
샌드박스 이런 데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전시회를 해요. 그러면 BAIS 들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가서 전시회를 하고 그랬었던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남의 땅을 사고 있지? 내가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내 땅에 사면 되잖아. 그리고 그 땅을 팔 수도 있잖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BAIC에 있는 너무나 인기 좋은 재밌는 캐릭터들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해도 되잖아. 아니 그래도 지금 보면은 그 지방의 자치단체가 메타버스 NFT를 활용한 어떻게 관광 전략도 짜고 그러잖아요. 예, 예, 뭐 예를 들면은 어디입니까? 그 북유럽의 어느 에스토니아, 예, 영국 그 사이버 국민 예. 그런 것처럼. 그럼 예. 이런 것도 개입이 그러니까 활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죠? 유사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사례죠. 그래서 유가랩스가 이제 처음에 그 NFT가 유니콘이 되고 그 다음에는 코인이 유니콘이 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작년 초에 4억 5천만 부를 조달을 하는데 기업 가치가 5조 원을 넘게 됩니다. 거기에는 삼성도 투자를 했고요. 근데 송 세계- 기자님 여기서 예, 제가 예, 질문을 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그 전임 정부는 디지털 자산 주무부처가 없었지만 이번 윤 정부는 규제 중심의 금융위원회를 디지털 자산 주무부처로 지정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금융은 근본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게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디지털 자산법 중 2단계 그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법안 대상에도 보면 육성은 없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NFT는 정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상당한 코인과 다르게 육성 전략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디지털 자산법에 포섭을 해버리면 사람 육성이 싹 빠져버리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대단히 우려할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당초에 공약하고도 이제 위배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동안 벌어졌었던 엄청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테라루나 사건이 있었고 FTX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서 시장이 붕괴됐고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잃은 것도 아니 그래도 제가 사실이긴 말씀드리는 하죠. 것은 일반 디지털 자산 코인과 다르게 NFT는 상당한 그 투자자 보호를 하면서 산업의 육성 파트가 필요할 텐데 디지털 자산법에 포섭을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디지털 자산 법안에 보면 육성 조항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내 디지털 이제 이 NFT 시장은 급격하게 지급 결제용으로만 관리를 하면서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육성이라고 하는 말을 뭐 꼭 넣지 않더라도 아까 이제 우리 정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세부적인 규제 사항들을 넣게 되면은 그것들이 이제 족쇄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처럼 법이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무엇을 만드는 게 좋다. 다만 그 법을 만들 때 제가 바라는 거는 디지털 자산 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금융위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따로 주무부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미국에서도 보면은 SEC가 있고 CFTC가 있는데 사실은 이 코인 정책을 SEC에서 관장할지 CFTC에서 관장할지 미국도 정해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증권의 성격이 많다고 본다면은 SEC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우리나라는 금융위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상품적인 성격이 맞다면은 그거는 이제 디지털 자산 위원회라는 별도로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관장하는 게 맞다. 그것이 원래 윤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그 원래 정신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송 회장님은 보수적인 금융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제가 이끌고 있는 KDA 한국 디지털 자산 사업자 연합회 같은 경우도 지난 3구 대선 과정에서 3구 대선 그 디지털 자산 아젠다 중에 하나 디지털 자산 코인 토큰인 경우는 아까 우리 송 회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금융적 속성과 실물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보수 중심의 규제 중심의 금융위원회보다는 별도의 장관급 부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장관급 디지털 자산 위원회를 그 양쪽 정당에 그 건의를 했었고 다행스럽게도 국민의힘에서는 차관급 디지털 산업위원회죠. 청. 을 이제 그 공약을 했었는데
정부 주식 개표를 하지 않으면서 기존 조직인 그 금융위원회 쪽으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차후 정부가 조직 개편을 할 때는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정부 당국이나 정치권에 건의를 하면서 현실화시켜서 대한민국의 국력을 계속 성장시키는데 우리 역할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어서 우리 정승익 대표님. NFT의 법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게 아까도 잠깐 거론이 됐지만 저작권, 네, 맞습니다. 소유권. 네. 예, 이게 처음에는 진짜 가격이 미미할 때는 몰랐지만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NFT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국내외 저작권 분쟁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명확한 판단 근거가 없어 지금 상당히 골치가 아픈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국내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NFT 저작권 쟁점 연구라는 거를 보고서를 발간했고요. 그 안에 있는 정부가 발행을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가 발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저작권 한국 저작권위원회와 이제 협업을 그러면 해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위탁 보고서를 만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NFT 플랫폼과 저작권, 그리고 두 번째는 NFT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의 저작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NFT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쟁점 등을 정리를 했고요. 네. 지금 제 주변에도 NFT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이런 자료를 가지고 아마 자료를 참고를 한다면 자기 비즈니스에 적합한 그런 사례들을 찾아서 아마 이제 법망을 아마 피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법에 저촉되지 않게 합법적으로 자기의 재밌는 비즈니스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인 경우는 우리 송 회장님, 우리 송 회장님이 NFT 쪽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서 현장에 계시니까 송 회장님 보시기에 말이죠. 어떤 법률을 어떻게 개정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리나요? 저는 사실 법 전문가라기보다는 투자 전문가인데 이건 NFT만의 이슈가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저작권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좀 개정을 해야 그러니까 원래 그 현실에 있는 제도 하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NFT에서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NFT로 인해서 새로 생긴 문제는 아니다라고 정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도 이제 저작권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그렇죠. 있는데 예. 저작권위원회가 무엇을 강제하는 기구도 아닙니다. 임의로 거기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작권에 등록을 했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무조건 그 사람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100% 인정한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조차도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NFT의 문제가 아니고요. 원래부터 있었던 저작권의 문제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그 최재용 회장님, 네. NFT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관심이 많고 네. 또 우리나라가 국력이 10위고 게다가 최근에 한류가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면 더 좋을까요? 네. 저희 이제 그 한국 NFT 협회가 과기 정통부에서 인가를 해준 거거든요. 과기정통부, 네네. 문화체육부가 아니고. 네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정부에서는 이거 기술로도 본다는 얘기죠. 아하. 네, 자산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기술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술로 봐가지고 인가를 내줬는데 은행에 이제 통장 만들어 가면요, 이거 안 만들어 줄라라 은행에서요. 저긴 줄 알고 뭐 코인하는 업체인 줄 알고 코인하는 협회인 줄 알고 이런 거 안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그 NFT를 어떤 투자의 가치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의 기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이게 코인하고 연동돼 있으니까 코인 값이 떨어지면 인기가 떨어지고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근데 고무적인 게 오늘 신문 보니까 그 가장 큰 그 NFT 오픈 마켓인 오픈시에서 이제 하도 이렇게 뭐 요동을 치니까 달러 결제를 직접 받겠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현금 결제 받겠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시장이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우리 그 최 회장님 입장에서 보면 기술로 본다 그런 네, 말씀이죠. 기술로 보고요. 예, 잠깐요. 네, 우리 송 회장님 투자자들에게 팁을 짤막하게 한 말씀만 하시죠. 짤막하게. 저는 기본적으로는 NFT 개별 NFT에 투자하는 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수익하고 위험이잖아요. 그렇죠. 수익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근데 위험은 매우 명확합니다. NFT라고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다는 뜻은 지극히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이나 아니면 큰 코인은 정보가 되게 많아서 그거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딱 하나밖에 없는 NFT를 누가 분석을 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정보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근본적인 거 아까 저작권 문제 이전에 NFT 항상 파일을 가지고 찍어내는데 파일이 있는지 파일이 해킹당해서 날아가서 없는지 그 다음 단계의 문제는 파일은 있는데 그게 정말 제대로 된 파일인지 그 소유자가 발행을 한 건지 소유자가 발행 안 했으면 다른 사람이 발행했으면 이 권리가 넘어가서 예. 발행한 건지 예, 무수히 많은 문제점이 예.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안상 토론을 했죠. 이게 코인 영역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 중 하나가 NFT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정부 측에서도 법제도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정리를 해서 국민들 여러분들도 혜택을 보고 또한 NFT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민관 사람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나간다면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예, 지금까지 최근의 트렌드 중 핫한 트렌드 중 하나인 그 NFT를 점검을 했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고 결정과 결과는 투자자 여러분에게 개개인의 있음을 한 번 더 재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요즘 가장 핫한 국내외 주제 NFT 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해서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다 함께 노력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NFT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박수로. 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